연금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를 보내셨다면 강철의 연금술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등가교환과 연성진, 그리고 현자의 돌, 만화로 친숙하게 다가왔기에 더더욱 기억에 남으실 테죠. 시리즈의 첫 편이 되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도 연금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포터 세계관 속 연금술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학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질은 4가지 원소와 성질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를 달리할 수만 있다면 값싼 금속에서 비싼 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 연금술사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여겼으며 물질은 결과물이고 완성되어 가는 것은 내면임을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연금술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은 이 부분을 차용하는데 덤블도어의 학창시절 친구인 엘피아스 도즈가 예언자일보에 기고한 알버스 덤블도어를 기억하며와 날조 전문기자 리타 스키터가 작성한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에서 이집트와 연금술이 언급됩니다. 지금은 각 물질의 원소가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연금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연금술사는 그걸 몰랐기에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에 금을 얻기 위해서는 성질을 변화시킬 촉매제로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현자의 돌이죠. 해리포터의 첫 번째 부제는 바로 이 필로소퍼 스톤이고 이것이 미국으로 출간될 때 아동이 받아들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서러스 스톤으로 변경되었는데 국내 출판은 이 영향을 받아 마법사의 돌로 번역됩니다. 현자의 돌은 꼭 돌멩이 모양이라기보다는 액체와 분말 형태로도 묘사가 되며 공통적으로 모두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도 붉은색이고 마법사의 돌도 붉은색이죠. 이는 현자의 돌을 연성하는 최종 형태에 따른 것으로 이론은 저마다 다르기에 중간 과정은 여러 색으로 표현되지만 마지막에는 꼭 붉은색이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자의 돌이 완전한 금속인 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만큼 이를 인간에게 사용한다면 정신과 육체적 건강도 좋아지며 따라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법사의 돌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효력이 무한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볼드모트가 몰락하기 전 죽음을 극복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아다녔을 때 마법사의 돌을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모습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실험 도구의 개발과 여러 화학 물질의 발견일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로 사라졌지만 새로운 학문인 화학이 연금술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원소와 물질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으니까요. 현대시대에 화학이 끼치고 있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간사의 발달에 큰 획을 그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존적으로 발전된 학문과 달리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연금술이 유효한데요. 물론 아무나 뚝딱 만들 정도로 쉬운 건 아니지만 현자의 돌이자 마법사의 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하나만으로도 연금술의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마법사의 돌이 가져다주는 명예와 부를 보았을 때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수강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일 경우 호그와트 6, 7학년 때 연금술을 강의한다고 하며 호그와트 도서관에도 연금술과 관련된 서적을 배치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문적인 이론도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는 것인데
마법 세계의 최고 연금술사 니콜라스 플라멜의 집에서 플라스크를 사용한 실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중세시대의 방식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What's that? An address of a very old acquaintance of mine. 뉴트에게 준 명함과 니콜라스 플라멜의 집에서 특징적인 문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금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금을 향해 가는 연금술의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가장 완전한 것을 향한 니콜라스 플라멜의 이상적인 바램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대하는 해리포터와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그들은 호그와트 1학년 때 마법사의 돌과 니콜라스 플라멜에 대해 찾았고 낡고 두꺼운 책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Nicholas Flamel is the only known maker of the Sorcerer's Stone. The what? 마법사의 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난 후 이것으로 무엇을 할 건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데요. 론은 구단주를 꿈꿨고 덕분에 해리의 생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해리는 잠시 미뤄두고 론부터 살펴보자면 그는 각종 우수한 면모를 가진 여러 형제의 틈 속에서 뭐든지 물려받기만 하며 자신의 것이 없는 위축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퀴디치도 그중 하나였는데 형제들이 기숙사 대표를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안타깝게도 그의 흥미만큼 실력은 받쳐주지 못했죠.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거울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nd I'm holding the Quidditch Cup. And bloody hell! I'm Quidditch captain too! 이에 그는 마법사의 돌이 있다면 그것으로 퀴디치 팀을 인수하는 자금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딴 생각만 나온 해리는 마법사의 돌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유산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론과 처음 만나 간식을 나눠 먹었을 때 그는 누군가와 함께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 행복이 될 수 없지만 돈으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덤블도어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 마법사의 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Only a person who wanted to find the stone, find it, but not use it, would be able to get it.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 헤르미온느는 되려 1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이미 신경 써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10주 뒤에 열리는 시험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으며 마법사의 돌이 땅에서 줍는 것이 아닌 만큼 헤르미온느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성물을 대한 3명의 각기 다른 반응이 떠오른 건 왜일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